자, 4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른 공격을 해달래요. 음. 자, 지금 전사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고요. 그쵸? 당연히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전사 클래스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 무조건인 거죠. 그죠? 클래스 전사 이렇게 일단 하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전사가 매번 다른 공격을 해달라고 하래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A 전사 점 공격. 뭐 하는 거죠?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함수 호출. 그렇다는 건 여기에다가 함수를 적어주면 되긴 하는데, 얘는 리턴 타입이 없죠.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void 공격이라고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수정 가능 지역 시작과 끝, 요 안쪽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매개 변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를 인자로 넘겨줘야 돼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밑에 예시가 있죠.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하라고. 자, 브라이언 하나 넘겨주고, 그 다음에 칼 넘겨주고, 그죠? 여기도 뭐예요? 자, 필립, 창, 이렇게 넘겨주고, 그럼 여기는 뭐 해주면 돼요? 자, 마크, 지팡이, 이렇게 넘겨주고, 둘 다 문자열이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스트링, 좀 편하게 하려면 공격자라고 이렇게 일단 여기 무기로 볼 수가 있죠, 무기.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일단. 자, 그럼 이렇게 넘어온 이 인자들이 어디로 찾아가요? 첫 번째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찾아가고, 두 번째 있는 애들은 이렇게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하면 되겠죠. 자, 공격자. 그 다음에 이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 또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잘 나옵니다. 그쵸? 여기에 뭐 살짝 띄어쓰기 같은 거 해주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뭔가 응용 버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응용 버전. 좀 더 여기서 응용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자, 공격하긴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인자를 넘겨줘야 돼요. 또 뭐를? 이 공격력에 대한 것들. 공격력이라고 하면 지금 숫자죠? 자,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0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0 넘겨주고, 여기다가 5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자가 넘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맞춰줘야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공격 2로 갈게요. 여기도 공격 2 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 인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공격력 이렇게 일단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응용 버전.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문제 2번에 대한 정답이에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얘네들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달래요. 매번 다르게. 매개 변수를 사용하래. 매개 변수. 자, 일단 클래스 전사 필요해요. 클래스 전사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 공격자명, 그 다음에 스트링 무기명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함수 필요하죠? 자, void 공격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넘어올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void 대공격.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코드상에 있어서 에러는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제공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수정 가능 시작이 없어요. 여기다가 뭔가를 썼다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수정 가능 수정 가능 지역 끝이라고 되어 있는 쪽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써 넣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써 넣을 수 있다는 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라이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칼 넣어주고, 자, 필립 창, 그 다음에 마크 강의,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스트링 공격자명, 자, 스트링 무기명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this 점 공격자명은 공격자명, 그 다음에 자, 무기명. 그러니까 얘네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매개 변수를 받은 얘네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공격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사실 자 얘를 가지고 와서 print ln이 아니고 print f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s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돼요. %s로 번역합니다. 여기다 뒤에다가는 항상 줄바꿈을 넣어줘야 돼요. printf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s가 지금 두 개죠. 각각 들어가야겠죠, 값이. 자, 공격자명과 무기명을 넣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치환이 돼서 들어가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제공격대도 잘 나오고요. 필립도 잘 나오고, 마크 3번 공격 잘 나오고, 제공격.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일단은 얘는 클래스를 싹 다 만들어야 돼요. 샤오미, 삼성, LGTV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삼성인가? 삼성
다음에 LG TV가 맞나 이게? 맞네요. 클래스 LG TV. 이렇게 LG TV까지 싹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뭐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샤오미, 삼성, LG. 됐다. 자, 클래스 만들어줬고 이 안에 켜기, 끄기, VR 켜기가 있네요. 자, 보이드 켜기. 켜기는 다 있으니까 이렇게 싹 다 한 번에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끄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VR, AR 켜기 게임 모드 전환. 이렇게네요. 그 다음에 AR 켜기. 그 다음에 게임 모드 전환. 자, 이렇게 하고 출력에는 얘네들 싹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넣어주고 얘네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LG까지 해서 다 넣어줍니다. 자, 켜집니다. 꺼집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VR 켜기 이렇게구나. 자, 여기는 AR 켜기 게임 모드 전환.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함수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끝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상황을 보는 거죠, 상황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DVD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다른 TV가 이렇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영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각 TV만의 일단 특별한 기능은 거의 사용될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TV를 켜고 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를 위해서 자, 표준 TV 리모컨을 구현하래요. 그리고 그 표준 TV의 리모컨은 켜기와 끄기가 있겠죠? 자, 쭉 보시면은 뭐 필요해요, 일단? 자, 뭐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겠죠? 표준 TV 필요하겠죠? 자, 얘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그 에러를 먼저 일단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를 무조건. 자, 그래서 자, 클래스 표준 TV. 자, 이 클래스는요 오직 그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했었죠. 자, 익스텐드 표준 TV. 자, 삼성 TV에도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직도 이제 에러가 나요. 그거는 이거를 맞춰줘야겠죠. void 켜기, 그 다음에 void 끄기,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제서야 에러가 안 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이제 객체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요. 자, A 샤오미 TV 변수 안에 있던 자, 샤오미 TV 리모컨을 표준 TV로 변화해서 A 표준 TV에 변수에 넣는다. 이렇게 돼요. 나머지 것도 똑같고 뭐 그죠? 이렇게까지 일단 했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해보세요.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라 이 문제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찝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표준 TV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문제는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문제.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5번인가? 그죠? 문제 5번. 문제 5번인데,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을 W형 변수 D에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는 코드를 작성해 달래요. 자, int i에다가 10을 넣고요. 이제 더블 D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i를 넣어줬어. 10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야? 자동 형변환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죠? 안전하니까 가능해요. 자, 안전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i에다가 다시 d라는 값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d에는 이제 형변환이 됐겠죠. 10.0이 들어있겠죠. 자, 여기서는 자동 형변환이 불가능하다. 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수동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잘 들어가 있죠? 수동 형변환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형변환이 아니고. 아무거나 막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자동 형변환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막 해주진 않아요. 안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설명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만. 나중에 좀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문제 1, 2, 3, 4가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코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래요. 자, 현재 한번 밑에를 보시면은, 자, 원숭이 클래스가요. 자, 어떤 클래스에 상속을 받은 상황이에요? 동물 클래스를 상속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자바가 이제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원숭이가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이게 되는 이유는 이 동물
동물 리모컨으로 원숭이 객체를 조종해도 괜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이제 바뀌어도, 즉 자동 형반환이 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A 동물이라는 변수는요, 오직 어떤 거랑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동물 객체랑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숭이 객체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숭이 객체는 동물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주석을 제가 풀면은 에러가 납니다. 다시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자, 자, 동물 리모컨은요, 상황. 동물 리모컨은, 자, 원숭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동물 리모컨에 연결된 게 이제 동물 객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객체인지 또는 동물 객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자, A 원숭이 E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오직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물 리모컨이 원숭이 리모컨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기존의 리모컨에 원숭이 묘기하다 라는 버튼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가로. 자, 실제로 동물 리모컨은 원숭이를 가리켜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동물 리모컨에 원숭이가 아닌 다른 객체, 뭐 예를 들면 사람 객체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원숭이를 모기하다라는 버튼을 추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A 동물 변수가 이제 이쪽에다가 본인 이제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있는데 얘랑 똑같은 객체랑 연결이 되자라는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할 때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원숭이 객체가 맞는지, 그렇죠? 근데 얘는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동물 객체가 맞는데 그게 원숭이인지 또는 사람인지 또는 뭐 어떤 다른 동물 객체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원숭이 객체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든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컴파일 타임에 이제 발생하는 에러가 낫죠. 그래서 요거는 런타임 전에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지금 현재 뱉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에러를 딱 뱉어 놓으면은 개발자, 즉 우리가 이 문제를 인지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일단 풀면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주석을 안 했죠? 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뭐 상황 설명에 대한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동물 리모컨은 똑같이 원숭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근데 동물 리모컨에 연결된 게 이제 동물 객체라는 거 알지만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숭이 A 원숭이 E 변수는 오직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동물 리모컨이 원숭이 리모컨으로 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기존의 원숭이 묘기를 하다라는 이 함수 있죠? 이 버튼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를 땐 또. 자, 버튼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은데, 자,
수동 형변환이라는 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사실 똑같아요. 이전에 여기서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개발자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동 형변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오류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자바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인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아래줄이 되는 이유다. 이 이유가. 자, 아래줄의 코드가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오류가 났다고 하죠 지금. 그쵸? 실행하니까 오류 났잖아요. 그죠? 실행하고 런타임 에러가 났죠. 그죠? 자, 이게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A 사람 이 변수는 사람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한 거고요. 자, A 동물 변수는 오직 동물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A 동물 변수는 이제 원숭이 객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A 사람 E가 얘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같은 객체랑 연결이 되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람 객체인데 이제 네가 사람 객체가 맞냐라는 말을 하죠. 근데 기존이랑 똑같이 이제 동물 객체가 확실한데 그게 원숭이 객체인지 사람인지 뭐 또는 다른 동물 객체인지는 몰라요. 사람 객체일 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앞에 이것도 붙여놨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가 사인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만 믿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하다가 오류가 난다고 해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자, 이런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중에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요. 자, 원숭이가 그러니까 원숭이 리모컨을 사람 리모컨으로 캐스팅, 즉 형변환하는 게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실행 중 문제를 뜻하는 예외, exception이 발생이 돼서 나중에 아마 이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딱 그냥 보기에는 에러가 없지만은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고 실행도 해봤어야 되고요. 이거 왜 문제가 있다고 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행 한번 해보시면서 왜 에러가 나는지 찾아보는 것도 이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봤고 나중에 올려드릴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문제 7번이네요. 자, 문제 7번. 자,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참조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페라리 A 페라리 자, 페라리 변수 안에 이 리모컨의 개수는 리모컨 버튼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선생님? 그쵸? 3개. 하나, 두 개, 3개, 그죠?
자, 리모컨 개수 3개. 그 다음에, 자, 자동차 A 자동차. 자, 자동차 변수 안에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자동차는, 자, 자동차 A 페라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 형변하는 거죠? 수동 캐스팅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A 페라리의 아까 버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에는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버튼 중에서 어떤 게 뽑혀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빠져야겠죠? A 자동차, A 페라리. 자동형 변환, 자동 캐스팅. 자, 자바가 하기에 안전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자동 형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모컨의 버튼 개수를 줄이는 건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늘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요 A 뭐 하는 거예요? A 자동차 변수에 들어있던 리모컨에 뚜껑 열리다 라는 버튼이 추가가 돼요. 자바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모컨의 버튼이 빠지는 건 상관 안 해요. 근데 추가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된 버튼에 해당된 기능이 연결된 객체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수동 형변환을 써줘야 돼요. 자, 수동 형변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연님? 자, 자바한테 개발자의 의도, 우리가 한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동 형변환을 꼭 써줘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 8번이죠. 자, A 무기하고 공격 이 한 줄이 실행되는 세부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써보면 돼. 자, A 무기 변수에게 접근을 한다. 변수는 창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창구의 문을 열어요. 근데 무기가 있을 줄 알았지만 무기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자, 무기의 리모컨 버튼 중에서 공격 버튼을 누르려고 시도를 해. 그 버튼을 찾지 못해서 실패해요.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실제로 리모컨에 연결된 칼객체는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단순히 버튼이 없어서다.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왜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기존에 했던 거를 좀 풀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